So I definitely had to keep watching. 글로벌 TV 프로그램 1위 우영우. 해외에서는 실제 자폐인들과 그 가족들 사이에서 매화 눈물을 흘리며 우영우를 보고 있다는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감사하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미국의 자폐인 유튜버의 반응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의 한 자폐인 유튜버는 평소 K-드라마의 팬이기도 했기에 이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더욱 뜻깊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그동안 굿닥터 등 남성 자폐 캐릭터를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긴 했으나 여성 캐릭터를 조명했다는 것부터도 고무적인 시도이며 사람마다 정도도 발현 모습도 무척 다양할 수 있는 자폐라는 증상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지 않으려는 제작진의 섬세한 노력 등이 무척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박은빈 배우의 디테일한 연기에 공감을 많이 느꼈으며 일할 때 스스로 규칙을 세워 동료들과의 소통과 업무의 차질을 빚지 않으려 하는 모습 등에 대해서도 자신과 닮았다고 느꼈다는데요. 드라마이고 주인공이기에 어느 정도 과장되는 부분이나 천재성을 부여하는 부분 등은 아쉬울 수 있으나 자극적인 이야기 대신 인간적인 이야기로 자폐인들과 그 가족들을 따뜻하고 응원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 감동적이고 고무적이라는 결론이었죠. 그리고 이를 본 해외의 다른 자폐인 가족을 둔 시청자들, 자폐인과 함께 일하는 네티즌들 역시 자신이 우영우에 반해버린 이유를 솔직하게 밝히고 있었는데요. 우영우 완전 사랑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일반인이 자폐증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것이 불안했지만 박은빈 배우가 정확하게 그런 이유로 역할을 처음 거부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오히려 흥미를 느꼈습니다. 첫 화를 보고는 곧장 꽂혀버렸는데 캐릭터가 저랑 진짜 똑같네요. 그녀가 걷는 방식, 강박증 경험, 태도, 반복적인 움직임, 게다가 저도 특정 동물에 특별한 흥미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파충류와 곤충이지만요. 정말 신선해요. 또 드라마에서 아스퍼거 증상 용어와 그것의 유래 등을 설명하는 것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슈에 대해 몇 시간이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랑에 빠졌고 우영우는 현재까지 자폐증을 표현해낸 미디어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우영우를 연기하는 여배우는 사실 처음에 이 배역을 거절했었다고 해요. 자폐인들을 잘못 대변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걱정했기 때문에요. 그녀는 얼마 후에 이 배역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세심하게도 배역을 위해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래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형에게 자폐증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 드라마를 볼지조차 망설였어요. 그런데 자폐증의 일반적인 증상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형의 증상과 비슷한 모습들을 무척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움직임, 정보 덤핑, 과잉 고정, 감각 문제 등이요. 형은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고 풍선이 터지는 소리를 무서워해서 어린 시절 대부분의 시간 동안 풍선을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보면서 우리 형을 떠올리고 공감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런 점들을 미디어에서도 제대로 표현해줬다는 점에서 위안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이 자주 드러내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 드라마가 저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미디어 문화, 특히 미디어에서 자주 표현되지 않거나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장애와 질환 등을 더 많이 표현하고 대변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 너무 기뻐요. 저도 한국 드라마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저는 스페인 엄마입니다. 매우 독창적이고 신선해서 이 드라마를 특히 좋아해요. 시나리오 작가는 법률 사건을 조사하고 특히 자폐증을 묘사하는데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박은빈의 팬이기도 한데 그녀는 정말 다재다능해요. 저는 브라질에서 전문 테라피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드라마에 푹 빠져 있어요. 우영우에도 약간 과장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동시에 제가 치료할 때 보는 행동들과 비슷한 모습도 많이 발견했죠.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기억나네요. 또 드라마를 보면서 그녀가 반복적인 움직임을 할 때 저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영우가 일을 할 때 하는 많은 일들을 저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업무를 지시받으면 바로 일에 착수하는 것,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말하는 것 등이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춰질지, 그런 특정 행동들에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도 요즘 이걸 보고 있어요. 저는 자폐를 가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제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폐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늘 서번트 증후군으로 천재이면서 동시에 극도의 뇌손상을 입어야 한다는 점이 약간 실망스럽기는 해요. 하지만 굿닥터와 달리 우영우의 천재성은 그녀의 인식적 기억력과 법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저도 변호사이고 법적인 내용은 좀 다르지만 영우가 찾아내는 해결책이 대부분 의외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더 창의적이지만 오히려 단순하게
바라봤을 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법적인 전개가 늘 흥미롭고 갑작스러운 해결책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뻔하고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나서 더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영호의 창의적인 변론이 배심원단을 궁지로 몰아넣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판사는 결국 배심원단을 무시하고 어쨌거나 일반적인 상황에 맞는 형벌을 부과한 경우가 있었어요. 또 영호가 매회 연기를 더더욱 잘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다른 자폐 관련 드라마들이 놓치는 부분들까지 모두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정도가 조금 더 심한 자폐인 아들을 둔 부모로서 아빠 캐릭터 역시 아이에게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가 무척 어려운 자폐야 부모들의 어려움을 정말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자폐를 가진 조카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쇼가 너무나 흥미로워요. 아스퍼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저는 이 드라마를 좋아해요. 스토리뿐만 아니라 배우의 연기도 놀랍습니다. 저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드라마 자체로도 완벽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우영우 같은 드라마가 앞으로도 세상에 더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코리안 거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